국내는 조금 외국 시장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나라만에 존재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전세 시장이거든요. 전세 가격 상승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2024년은 전세 가격 상승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상승장이 끝났다고? 그러면은 지금 끝났네. 그럼 못하러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하는 소리지. 저는 이 갭투자 상품이 좀비 상품이라고 믿어요.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2023년 부동산 시장 그리고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기에 구독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계시는 분들, 한국에 계시는 한국분들 다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인 거.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지금 현재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변동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부동산 변화들에 대해서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떠했으며 그리고 2024년에는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무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21년, 2022년 그때 3% 이상의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왜냐하면 0.6%의 금리는 금리의 변동 역사상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가 되게 고생들을 하시고 네. 지금들 보게 되면 이렇게 금리가 오를 줄 몰랐어요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날짜는 몰랐지만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행인 거는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게 되면은 결국 세계 경제가 리스크에 빠지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불황성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 다행스럽게도 이미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리기에는 미국의 결국에는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네. 미국 같은 경우 고용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용과 실업률 같은 것을 보고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다행스럽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거시경제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 이후에 또 다른 변수는 모르겠고 이제는. 하지만 금리 인상 부분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이제 국내는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는 조금 외국 시장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나라만에 존재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전세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전세. 전세 네. 시장인데 2024년도 이제 2023년 지금 하반기인데 2023년 하반기부터 지금 직전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이용하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상과 그 밖에 이제 약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투자 심리가 크게 꺾였고 네. 그러니까 그럼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 여기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그동안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이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제도권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그 공급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 말은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데 투자 수요가 줄고 실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월세가 아니라 전세거든요. 거기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지금 그러니까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지가 벌써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2, 3년 후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100% 줄어든다가 확실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항상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됐던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2024년은 전세 가격 상승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이 또다시 정부 정책을 바꿀 거고요. 또다시 전세 가격 상승이 기존의 정부 스탠스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서 돈을 벌게끔은 못하겠다 약간 그 주의였는데 집이라도 좀 사서 네. 임대 공급이라도 늘려라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 유명한 갭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전세를 끼고 하는 갭투자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 갭투자 상품이
좀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2023년 이 하반기부터 나타나는 이 전세 가격의 불안함이 내년도 상반기에 거시 변수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충격이 아니라면 국내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국내 변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 가격 상승인데 안타깝게도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전세 가격 오르게 되니까 거봐 집값 떨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또 이제 전세에 들어가시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좀 걱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전세에 들어가는 순간 그분들은 면이 있다가 집은 못 사고 전세 가격을 또 엄청나게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지난 2009년에서 2014년도까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네. 그리고 이 모습이 예전에도 그랬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외생 변수들에서 변화를 받아서 공급이 줄어들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게 매번 반복적이라서, 2024년은 전세 가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앞으로 미래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네. 지금 잠깐 보류하고 계속 주시하시는 분들, 네. 그 언제쯤 움직이면 좋을까요? 갭 투자는? 일단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40% 또는 어느 집 같은 5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 똑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5억이거든요. 10억 주고 그다음에 대출이자 내는 것보다는 대출이자를 내더라도 적게 할 수 있는 전세 그 대출 같은 걸 받아서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선택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라는 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요,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그 대출로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하는 시장이 2009년, 10년 이때 이후의 시장인데 그 이전에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적에는 보통 50%에서 60% 정도 되면은 전세 가격 상승과 집값 상승이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대출을 가지고 하는 시장이 되니까 60에서 70이 넘어가는 그 구간이 굉장히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세가율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가 60을 넘어서게 되면 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사람의 심리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근데 일단은 60%가 넘어가면서 그럼 60%가 넘어가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세입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세입장에서 60%가 넘어가면은 대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동안 역전세란도 나고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네. 이참에 올리려고 들어요. 네, 그러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참에 올리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5억이 됐잖아요. 5억이 지금 전세잖아요. 근데 주변에 요즘 보니까 6억이다. 그래서 6억으로 올리면 그냥 무난하게 6억이 책정이 될 텐데 주변에 예를 들어 전세가 공급이 몇 개가 없어. 그러면은 대부분 6억에 내놓는 게 아니라 6억 5천, 7억에 내놔요. 그러면 지금 7억에 만약에 누가 거래가 된다면 그 70%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나라 이 부동산의 시장이고 전세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세가율이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이 50에서 60 정도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60에서 70 정도로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다시 확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네. 물론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상시 신경 안 쓰는 거시경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가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끼워놔서 준비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냥 이걸 갖다가 당장 돈 벌어야겠다고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그냥 숨 쉬듯이 신문도 보고 기사도 보고 신문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이제 결국 경제니까 경제 공부도 좀 하고 네.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걸로 체득화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우습게도 네. 저는 경제학과 출신인데 경제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부동산 투자에 망하고 난 아까 말했던 그 마음이 편안했던 2005년, 2006년 요때 이후에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생활과 같이 연결돼서. 맞아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외우기만 했거든요. 네. 학점 잘 받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그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렸던 것들이 네. 지금은 이제 제 실생활에 연관이 맞아요.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정답 얘기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아, 너무 많이 공감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지나간 거를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는 그냥 주입식, 공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는 실생활에서 내가 경험을 하면은 지나간 그 공부가 매칭이 돼서 이게 내 거화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굳어져 버려요. 네. 나만의 이론, 그리고 투자의 원리, 그리고 그때는 별로 몰랐는데 경험을 해서 책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정립이 되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았는데 또 대표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네, 사실은 그 어떤 그 사이클 우리가 보면은 뭐 경제 사이클도 있고 부동산 시장 사이클도 있고 뭐 사이클은 너무나 많잖아요. 2024년은 대표님 보시기에 한국 부동산 시장 어떤 사이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별로 좋아는 안 하시겠지만 네. 원래는 계속 상승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네. 그 고객들 또는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상 저는 상승기는 끝났다고 봐요. 왜냐면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상승장이 출발했던 시점을 보게 되면 2013년도를 바닥으로 보고 2012년, 13년을 바닥으로 보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때 서울의 분양가가 5억에서 5억 5천 정도였어요. 네.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12억에서 15억 정도를 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3배가 올랐는데 네. 지금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15억에 사가지고 30억에 되길 바래요. 그러면 이것들을 길게 놓고 보게 되면 5억짜리가 30억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는 버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것들이 뭐 예를 들어 버블이 꺼지거나 또는 안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월급이 오른다거나 이런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욕심들이 들어오고 또 과도하게 또 대출을 일으켜서 막 하다가 지금 힘드신 분들이 존재하는 시기잖아요. 네. 이 시기를 가지고 상승장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이거는 상승장을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답을 드리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승장에만 돈을 벌고 하락장이거나 침체장에는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상승장이 끝났다고 그러면은 지금 끝났네. 그럼 못하러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하는 소리지. 요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기에서도 역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렇죠. 네, 떨어지는데 더 많이 떨어지고 사서 특정 시기에 맞아. 조금 분위기에 맞춰서 그거보다는 좀 더 비싸게 팔면은 내가 그만큼 차익을 보는 거고 네. 아니면 정말 허접한 데 가가지고 개발이나 시행 같은 걸 해가지고 분위기를 확 바꿔놓고 그러면은 오르는 거고 이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자꾸 모든 전제를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니까 발생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장은 끝났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도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멘트로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또 일부의 사람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투자의 그 가능성은 사람들에 따라서 틀리지만 좀 무한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2024년 네. 무주택자분들 네. 계속 기다리는지도 모르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종잣돈은 마련되어 있고 내가 집은 사고 싶은데 그전에는 사고 싶어도 마땅하게 또는 경쟁 때문에 뭐 기타 등등 이유로 못 샀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2024년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항상 집을 사는 거를 무조건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기와 상관없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네, 네. 왜냐면은 샀는데 올라가면 즐거워서 좋고 샀는데 떨어지면은요 떨어지네 나 손해봤네 이런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네. 어떻게든지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억지로 노력하는 상황을 강제로 만들어드리면 본인의 지식이 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한테 어줍잖게
현명하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전세로 들어가서 나중에 전세 가격 올려주는 흔히 말하는 집주인만 좋은 행동을 하지 말고 무주택자분들 아니 이번에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고민하고 사고 떨어지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를 사서 다음에 그거 안 하게끔 하고 이거 몇 번만 하게 되면 금방 뭐 한 몇 년 지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자분들 2024년도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 보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됐거나 비교했을 때 급매로 내놓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한테는 좀 좋은 소리겠지만 지금 현재 힘들어서 물건을 내놓는 분들이 분명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분들 물건들을 매입을 해서 거주의 안정성과 강제 공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실현해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2024년은 무조건 네. 여러분들께서 한번 싸게 사는 거 노력해보고 부동산 공부하는 거 해보시면 된다. 그러면은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꼭 주목해라. 2024년에 무주택자분들께서 주택을 구입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고려를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는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입지라고 말씀드리면 또다시 착각을 하는 게 자신의 로망을 입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은 5억밖에 없는데 강남이 노박이면 입지가 강남이 아무리 좋아도 강남을 가면은 그분은 흔히 말하는 뱁새, 가랭이가 찢어지는 뱁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입지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 이게 되게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치열하게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본인의 업그레이드와 다음번에 맞아요. 방향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입지다. 뭐 어디를 투자하면 얼마를 버내 주변에서 온갖 바이어스들이 막 계속해서 등장할 텐데 그런 거에는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불용 신영강 대표님에게 성공이란 그냥 간단하게 아까 처음에 했던 말하고 같은 것 같아요. 파도를 넘어서는 거.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신형광 대표님께서 성공이라 파도를 잘 헤쳐나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공감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제가 불용 신형광 대표님하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서 제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랑 많이 교집합?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길을 전달드리는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